숲속에서 드라사는 비행기가 도착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다. 그녀는 무기를 준비하고 한 남자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머리에 총을 맞는다. 한편 전 해병대원 레비는 악몽에서 깨어나 머리를 식히기 위해 해변에서 쉬기로 한다. 아침에 그는 해병대 기지로 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 기지에서 레비는 요원 바르톨로뮤를 만난다. 그녀는 그가 뛰어난 엘리트 저격수 경력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나 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러 온 것이다. 리투아니아에서 드라사는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아버지와 묘지에서 만난다. 그녀의 아버지는 최근 암 치료가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월 14일까지 죽지 않으면 자살하여 발렌타인데이에 아내와 다시 만나겠다고 선언했다. 9월에 레비는 마취로 인한 잠에서 비행기 안에서 깨어난다. 그는 군인에게 어디인지 묻지만 그녀는 말할 권한이 없다. 그녀는 그의 개인 소지품을 모두 빼앗고 비행금지 구역에 도착했다고 말한다. 레비는 이제 뛰어내려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레비는 할당된 가방을 잡고 뛰어내리며 낙하산을 펼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린다. 그는 안전하게 착지하고 등반과 트레킹, 야영이 많은 긴 여정을 시작한다. 결국 레비는 거대한 협곡 가장자리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한 년째 머물며 자신도 위치를 모르는 병사 JD를 만난다. 그들은 태양열 에너지, 백업 발정이, 빗물 시스템, 채소밭, 그리고 사냥할 야생동물이 충분한 완전 자급자족 서쪽 탑으로 간다. 협곡 반대편에는 동쪽 탑이 있지만 그 경비병과 접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협곡에는 북쪽과 남쪽에 지뢰와 전술 장벽이 설치되어 있어 건널 수 없다. JD는 레비에게 임무를 설명하며 계속 안내한다. 레비는 매일 서쪽 가장자리를 걷고 600m마다 설치된 자동 총탑의 탄약을 보충해야 한다. 또한 격리 울타리, 매달린 지뢰, 위성에 거짓 신호를 보내 협곡을 보이지 않게 하는 장치인 클로커도 점검해야 한다. 무선 점검은 30일마다 이루어지지만 외부와는 소통할 수 없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스트레이독 프로토콜을 작동시키는 패닉 버튼이 있지만 JD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레비에게 도망치라고 조언한다. JD는 이 장소가 냉전시대만큼 오래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때 여러 나라의 군대가 이곳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약속했으며 그래서 국가 원수나 대통령조차도 이 사실을 모른다. 레비의 임무는 단순히 협곡 안의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이 얘기는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만 JD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나 경비병들이 허울 남자, 헐로맨라고 부르는 존재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 허울 남자들은 지금 협곡 안에서 설교하는 소리도 들린다. JD는 1940년대 후반에 세계의 기병대대가 협곡 정화 임무로 보내졌으나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고 그래서 군대는 이제는 봉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후 JD는 탑을 떠나 픽업 지점까지 하이킹한다. 헬리콥터가 밧줄로 그를 데리러 오고 군인이 신분을 묻는다. JD가 비밀번호를 말하자 군인은 그를 머리에 총을 쏘고 시체를 산속에 떨어뜨린다. 한 달 후 레비는 지루한 일상에 익숙해진다. 그는 주변을 순찰하며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무정의로 체크인을 한다. 반대편 목소리는 단지 모든 것이 괜찮은지 묻고 레비가 질문을 하기 전에 전화를 끊는다. 정원에서 일하던 중 레비는 다른 탑에서 움직임을 발견한다. 그는 망원경으로 급히 확인하고 디라사가 나무를 자르고 있는 것을 본다. 드라사도 그를 보지만 무시한다. 어느 날 밤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 레비는 악몽에 깨어나 유리를 깨뜨린다. 그는 공격받는 줄 알고 총을 잡는다. 발에 통증을 느끼고 보니 유리를 밟은 것이었음을 깨닫고 진정한다. 발을 닦으면서 레비는 드라사가 여전히 깨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그녀는 레비가 뒤돌아보는 것을 보고 잠자리에 든다. 또 한 달이 지나고 드라사는 혼자 생일을 맞이해야 한다. 지루함에 지친 그녀는 레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총을 쏘고 그의 이름을 묻는 팻말을 든다. 레비는 대답하기를 대화하면 안 된다고 쓰고 디라사는 자신의 이름을 쓰며 생일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응답한다. 무심한 표정으로 레비도 자신의 이름을 적어 올리며 건배를 제안한다. 그 다음 디라사는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면서 레비에게 같이 춤추자고 한다. 레비는 자신은 춤은 서툴지만 엄청난 저격수라고 설명한다. 그러자 다라사는 그의 물병을 총으로 쏜다. 레비도 재빨리 총을 꺼내 그녀의 물병을 쏜다. 그 후 다라사는 게임을 계속하려고 또 다른 물병을 머리에 올린다. 하지만 갑자기 협곡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걸 보고 모든 걸 멈춘다. 레비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나무로 된 사람처럼 보이는 이상한 생명체들이 협곡 벽을 타고 올라오고 있다. 그는 즉시 이 괴물 중 하나를 쏘아 지뢰 위로 떨어뜨리고 지뢰가 터지며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쓰러진다. 몇 마리가 아직도 올라오고 있어 레비가 계속 총을 쏘고 디라사는 기관총으로 그를 돕는다. 함께 협력해 몇 분 만에 모든 생명체를 처치한다. 끝난 줄 알았을 때 한 생명체가 디라사의 발코니에 도달하자 그녀는 몇 차례 총을 쏘고 발로 걷어낸다. 그 후 괴물들이 그녀 쪽 벽을 타기 시작하고 두 군인은 다시 힘을 합쳐 그들을 막아낸다. 또 다른 생명체가 지뢰에 떨어지고 폭발
폭발이 일어나며 금속 조각이 날아와 다라사의 어깨를 다치게 한다. 그 후 생명체들이 양쪽 벽을 동시에 타기 시작해 레비와 드라사는 기관총을 사용해 그들을 처치하고 추가 지뢰도 활성화시켜 이번에는 괴물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효과적으로 죽인다. 아침이 되자 디라사는 상처를 치료하며 레비에게 최고의 생일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내려가서 모든 피해를 수리하고 지뢰를 교체한다. 갑자기 드론이 협곡 밖으로 날아가 멀리 떠난다. 12월 레비는 숲속 나무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불빛을 많이 장식한다. 그는 드라사를 위한 팻말도 걸어둔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으로 눈사람을 만들고 체스를 두며 냄비로 만든 북을 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기 시작한다. 2월 14일 레비는 가족 사진 앞에서 우는 드라사를 본다. 그는 왜 일찍 순찰을 가지 않았냐고 묻고 그녀는 힘든 하루를 보내서 그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무기고의 모든 도구를 이용해 레비는 특별한 장치를 만들고 협곡을 가로질러 로켓을 쏘는데 그것이 나무에 걸리고 만다. 불이 나기 시작하지만 디라사는 불을 끄기 위해 달려가고 로켓의 밧줄이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밧줄을 나무에 단단히 묶고 타워로 다시 달려간다. 그곳에서 레비가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모습을 본다. 그 후 레비는 밧줄을 타고 협곡을 건너려고 하지만 중간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된다. 다행히도 그는 장갑을 끼고 있어서 손으로 밧줄을 잡고 계속 움직인다. 곧 그는 드라사의 타워에 도착해 꽃을 건넨다. 디라사는 운동을 많이 해서 냄새가 난다며 지적하고 레비는 샤워를 하겠다고 동의한다. 그가 샤워하는 동안 디라사는 그의 군복을 가져가고 이전에 있던 사람이 남긴 멋진 옷을 놓아둔다. 저녁 식사 중 그들은 용병으로서의 경험과 이 일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함께 춤을 추고 결국 사랑을 나눈다. 아침에 레비는 다시 타워로 돌아가기 위해 밧줄을 타기 시작한다. 그 순간 헐로우맨이 그의 벽에 나타나 지뢰를 밟아 큰 폭발이 일어나 밧줄이 끊어진다. 레비는 떨어지기 시작하고 즉시 낙하산을 펴며 디라사는 무기고로 달려가 무기와 자신의 낙하산을 챙긴다. 그녀는 협곡으로 뛰어들고 몇 마일을 떨어진 뒤 강에 착지한다. 수면 위에서 그녀의 낙하산이 바위에 걸려서 잘라내야 했다. 급류가 그녀를 밀어내고 몸이 바위에 부딪혀 자동 상승 장치를 떨어뜨린다. 강물이 계속 밀어내자 디라사는 나무 뿌리를 붙잡고 육지에 도착한다. 한편 레비는 기절한 채 나무에 매달려 있다. 갑자기 가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괴물임이 드러난다. 괴물이 레비에게 다가오자 그는 깨어나 나무에서 로프를 풀면서 괴물을 향해 총을 쏜다. 땅에 떨어지는데 진흙처럼 보이는 곳에 착지하지만 그 진흙 같은 물질은 사실 또 다른 괴물의 입이다. 그 물질은 레비를 가두고 입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한다. 다행히 드라사가 총소리를 듣고 나타나 괴물에게 총을 쏴 레비를 제때 구해낸다. 디라사가 칼로 레비 몸에 붙은 물질을 제거한 후 두 사람은 밧줄을 찾기 위해 벽으로 향한다. 갑자기 비명이 들리고 나무처럼 생긴 말 위에 탄 두 홀로우맨이 나타난다. 기수들은 검으로 레비와 드라사를 계속 공격하고 그중 한 명은 말을 뛰어내려 드라사에게 달려든다. 드라사는 칼로 그의 목을 찔러 쓰러뜨린 뒤 얼굴에 총을 쏜다. 다른 기수는 채찍으로 레비의 총을 잡아채자 레비는 다른 총을 꺼내 말과 기수를 동시에 쏴 몇 초 만에 죽인다. 그 후 드라사는 가방을 확인하다 자동 상승 장치가 강에 떨어진 것을 발견한다. 벽이 너무 높아 올라갈 수 없기에 그들은 갇힌 상태가 된다. 드라사는 강이 어디론가 흘러가니 그 길을 따라가자고 제안한다. 레비는 자신이 죽인 괴물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매우 오래된 군복을 발견한다. 이는 홀로우맨이 이야기 속에서 잃어버린 기병대라는 뜻이다. 두 사람은 숲속을 계속 걸으며 수백 구의 해골을 발견한다. 마침내 모든 건물이 변이된 식물로 뒤덮인 폐허가 된 마을에 도착한다. 땅에는 깨어난 흔적도 남아있다. 그들은 비명을 듣고 더 많은 괴물이 다가오는 것을 느껴 교회 안에 숨는다. 교회 안에는 앉아있는 해골들이 있다. 레비는 시한화물 냄새를 맡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임을 알게 된다. 갑자기 소리가 나고 디라사가 위를 보니 거대한 거미가 그녀에게 뛰어든다. 그녀는 즉시 거미를 밀어내고 땅에 떨어지는데 또 다른 거미가 다가온다. 디라사가 칼로 찌를 때 두 마리의 거미가 레비를 공격하자 그는 재빠르게 총을 쏴 죽인다. 곧 그들은 수많은 거미들에게 둘러싸이고 두 군인은 가능한 많은 거미를 죽이기 위해 총격을 이어간다. 탄약이 떨어진 드라사를 레비가 보호해주며 그녀가 재장전할 시간을 번다. 그들은 문 쪽으로 향하지만 그 순간 몇몇 홀로우맨이 돌진해 들어온다. 이제 두 병사는 거미와 홀로우맨 사이에서 사격 집중을 나누어야 한다. 드라사는 한 괴물의 머리를 탁재 내리쳐 떨어뜨리고 그 위로 거미들이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레비는 몇몇 괴물과 근접 전투를 벌여 겨우 사살한다. 그 후 디라사는 뒷벽에 수류탄을 던져 큰 구멍을 내고 탈출로를 만든다. 레비와 디라사는 숲속을 달리며 멀리서 괴물들의 설교 소리가 계속 들린다. 그들이 있는 곳이 너무 노출되어 있어서 벽 쪽으로 더 가까이 이동하기로 결정한다. 오래된 문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식물에 뒤덮인 시설이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된다. 더 깊숙이 들어가자 이곳이 예전 군사연구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해골들과 발전기가 있었고 디라사가 발전기를 켠다. 레비는 테이프를 찾아 프로젝터로 재생한다. 영상 속 과학자는 1946년이며 이 공동체가 극비동맹국 연합의 일부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생화학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 영상 녹화 6일 전 지진이 발생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과학자들은 독소를 막기 위해 24시간 내내 작업을 시작했고 이 독소는 곧 지역 식물과 동물의 DNA와 결합해 변이를 일으켰다. 몇 시간 동안 독소에 노출된 것만으로는 즉각적인 피해가 없지만 과학자들이 오래 노출될수록 점점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화면에 나온 여성처럼 배에 가지가 자라는 증상이 나타났다. 다행히 이 기지가 협곡 안에 있어서 독소가 인류 전체로 퍼지지는 않았다. 다른 방에서 레비와 디라사는 20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컴퓨터를 발견하는데 이는 초기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이 실험을 계속했다는 의미이다. 레비가 컴퓨터를 켜보니 이곳이 민간 군사기업인 다크레이크 소유임을 알게 된다. 그들이 전해본 드론은 다크레이크의 초인 병사 실험을 위해 샘플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탑과 고용된 경비원들은 이 비밀을 지키는데 도움을 준다. 컴퓨터에서 레비는 스트레이독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도 발견하는데 이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지역을 소독하기 위해 설계된 핵폭탄이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기 전에 연막탄을 던지고 레비는 이번 임무가 디라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어 같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다. 갑자기 헐로우만의 채찍이 디라사의 발목을 잡아 끌어당긴다. 기수가 그녀를 숲속으로 데리고 가는 동안 디라사는 칼로 채찍을 끊으려 하지만 실수로 나무에 부딪혀 칼을 떨어뜨린다. 또 총을 쏘려 하지만 바위와 통나무가 날아와 제대로 조준하지 못한다. 레비는 기수의 발자국을 따라가 결국 핵폭탄이 있는 시설을 발견한다. 그 안에서 헐로우만은 디라사를 매달아 놓고 그녀 배에 박힌 나뭇가지를 비트로 고문하다가 빼낸다. 디라사는 그의 가슴을 걷어차고 빔에 묶인 밧줄을 풀어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그녀는 홀로우맨을 밀쳐내고 금속 조각을 무기로 잡는다. 하지만 홀로우만은 계속 그녀를 압도하고 그의 가슴에 있는 뱀이 공격하려 한다. 그러나 디라사는 포기하지 않고 뱀의 목을 베어내고 금속을 홀로우만에게 던진다. 큰 피해는 주지 못하지만 그를 화나게 하고 그는 칼로 공격하며 방 안을 쫓아다닌다. 디라사는 뼈를 방패로 쓰고 모닥불에서 횃불을 만들어 적을 불태운다. 홀로우만이 고통에 울부짖을 때 레비가 마침내 도착해 그를 총으로 쏴 죽인다. 두 병사는 포옹하며 재회하고 레비는 홀로우만의 제복을 확인한 뒤 그가 자신의 타워에서 처음 근무한 경비임을 알아챈다. 생물의 칼을 챙긴 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 초기 유출 지점을 발견한다. 독소로 만들어진 끈적한 물질에 갇힌 변이된 생물들이 곳곳에 있다. 레비와 디라사는 다리를 건너기 시작하는데 끈적한 물질 속에서 숨쉬는 얼굴들에 불안해한다. 디라사가 실수로 뿌리를 밟고 끈적한 물질을 당기자 시체들이 떨어지며 그녀를 붙잡으려 한다. 레비는 칼로 뿌리를 빨리 베어 그녀를 구한다. 곧 더 큰 생물들이 깨어나고 그들에게 포효한다. 레비가 칼로 길을 내는 동안 끈적한 물질이 그의 발목을 휘감아 넘어뜨린다. 디라사는 뒤쪽에 수류탄을 던져 큰 폭발을 일으킨다. 생물들이 불길에 휩싸이고 불꽃은 끈적한 물질 전체로 번져나간다. 두 사람은 계단까지 달려가 마침내 탈출한다. 이후 마을을 수색하던 중 차고에서 군용 지프를 발견한다. 그들은 엔진을 점검한 후 군용 지프 한 대를 타고 출발한다. 몇 시간 동안 달리다가 끊어진 로프를 발견한다. 레비는 즉시 로프를 지프에 묶고 디라사는 다가오는 홀로우맨들을 향해 총을 쏜다. 탄약이 떨어지자 그들은 자리를 바꾼다. 지프가 준비되자마자 벽을 오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지만 곧 홀로우맨들이 뒤따라 올라오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하나를 발로 차서 떨어뜨리고 레비는 지프를 이용해 나머지 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디라사는 공구 상자에서 도끼를 찾아 생물들을 죽이는데 사용한다. 레비가 괴물을 바퀴에 밀어붙이는 동안 디라사는 앞 유리에 올라탄 적을 내려 떨어뜨리기 위해 공격한다. 그때 홀로맨 하나가 뛰어올라 레비를 밀어내지만 레비는 간신히 지프를 붙잡고 매달린다. 그는 지프의 가스 탱크를 찌른 뒤 다시 올라오고 신호탄을 켜서 적들에게 던진다. 가스가 새어나온 프로판과 결합해 큰 폭발이 일어나 적들을 모두 태우지만 지프도 폭발한다. 레비는 벽에 부딪혀 다리가 부러지고 디라사가 그를 도와 일으킨다. 이제 정상에 가까워졌기에 로프를 끊고 지프를 남은 홀로우맨 위로 떨어뜨리기로 한다. 그 후 두 사람은 남은 길을 올라 디라사의 타워로 돌아간다. 부상을 치료하면서 감염 가능성을 대비해 5일간 격리하기로 합의한다. 함께 도망칠 계획도 쓰며 협곡을 파괴할 계획을 세운다. 그들은 키스하며 레비가 디라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신이 소유한 그래플링 건을 사용해 자신의 타워로 뛰어오른다. 다음날 라디오 점검을 해야 한다. 평소 직원 대신 바르톨로뮤가 전화를 받는다. 그녀는 연구소 컴퓨터가 켜진 사실을 알고 있다. 레비가 협곡에 들어간 것을 부인하자 바톨로뮤는 다른 타워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 들어갔다고 결론 내린다. 그래서 레비에게 그 사람을 죽이라는 새 임무를 내린다. 레비는 임무를 수락하는 척하며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연구소 컴퓨터에 카메라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며 바톨로뮤는 두 병사 모두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지휘관에게 팀을 준비하라고 연락한다. 다음날 아침 병사들이 계획을 위해 몇몇 마인스를 준비하는 동안 디라사는 레비에게 사랑해 라고 글을 쓴다. 그 순간 헬리콥터가 다가오는 것이 보이고 두 사람은 즉시 숲속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병사들이 타워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자 드론을 보내 추격전이 벌어진다. 드론이 빠르게 발포하자 레비와 디라사도 방역하며 하나씩 격추하지만 몇 차례 부상을 입는다. 높은 고지에 도착한 후 그들은 저격 위치를 잡고 클로이커스를 사격한다. 이전에 설치한 지뢰 덕분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 그 지역의 모든 클로이커스를 파괴한다. 협곡이 드러나면서 스트레이독 프로토콜이 작동한다. 바톨로뮤와 그녀의 팀은 헬리콥터로 급히 도주하고 레비와 드라사는 최대한 빨리 달린다. 핵폭탄이 폭발하며 거대한 폭발로 헬리콥터를 추락시키고 탑승자 모두를 사망하게 만든다. 불행히도 레비도 폭발에 밀려 절벽에서 강으로 떨어진다. 드라사는 탈출에 성공해 동굴에 숨어 레비를 기다린다. 한 달 동안 남자친구 소식이 없자 디라사는 혼자 떠나기로 결심한다. 어느 날 프랑스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중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레비를 보고 놀란다. 그는 부상 회복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하고 두 사람은 키스로 재회한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